결국 인생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뱃속 아이와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공항 밖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 한 장과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선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의사의 말이 기적처럼 거짓이 되어버린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 작은 생명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린 맥그리거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33세 여자였습니다. 평생 저를 따라다닌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천적 자궁기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들었던 그 말은 제 삶에서 아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제가 2024년 12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의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백승호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지만 환자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5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녀로 살며 동생들만 챙기던 시간, 의사로 살며 환자만 돌보던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 자신을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승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꼭 오세요. 제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한국 포항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승호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맥그리거 선생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기록에는 임신 불가 판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승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번호는 사용 중지 상태였고 이메일은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요. 임신 8개월, 배가 불러서 신발끈조차 혼자 묶기 힘든 몸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은 지갑 속 종이 한 장과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 밖은 낯설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표지판도 안내문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포항, 여기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너무 멀어요. 기차 타야 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손짓으로 역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우리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항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꼈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터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옆자리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제 배를 보고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귤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영어로 했습니다. 생크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낯선 땅에서 느낀 첫 번째 온기였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역 밖은 조용했습니다. 인천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주소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 공방 있는 데네요. 아직 하나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승우가 말했던 고향 냄새가 이런 걸까요?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기사가 가리킨 곳은 낡은 건물 하나였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승호, 백승호를 찾습니다. 여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에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승우를 만났어요. 저 그 사람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결국 그 여자가 다시 데려갔습니다. 방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에요. 내일 아침엔 떠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추웠습니다.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서부 고르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7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7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시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우리 밥을 챙기셨습니다. 주말엔 교회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녀였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둘째 동생 피오나는 천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피오나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셋째 동생 리암은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리암의 숙제를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두 제가 돌봐야 할 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마을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약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간당 4유로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교과서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너는 똑똑한 아이야. 공부해서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해. 저는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동생들을 재운 뒤 부엌 식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시험 기간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국립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에린.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면 동생들을 누가 돌보나요?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과 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주중엔 더블린에서 공부하고 주말엔 고르웨이로 돌아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기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파티를 했지만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의대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임상실습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외로웠다는 것을요. 20살 어느 날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생리불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그리거 양 자궁 구조에 선천적 이상이 있습니다. 임신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며 엄마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날 사라졌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더블린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차트를 쓰고 밤 당직을 섰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동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결혼했고 리암은 영국으로 떠났고 나머지 동생들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르웨이에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주말에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에린,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제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저는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받아도 어색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오스트리아 빈 의학 세미나에서 백승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15일간의 짧은 사랑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사라졌고 저는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낯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날 밤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빛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승호가 자란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밥 먹고 가세요. 어젯밤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씻고 나가서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여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승호 어머니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에린 맥그리거입니다. 승호를 어떻게 만났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의학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이에요. 박정숙 여사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승우와 저는 사랑했습니다. 15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승호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승우를 찾고 싶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는 여기 없어요. 2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이 주소를 줬습니다. 꼭 오라고 했어요. 그게 2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박정숙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밥 다 먹으면 가세요. 우리 집은 어려워요. 남 돌볼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빈에서의 15일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은 학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고 승우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셨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뒤 승우는 제게 물었습니다. 빈 구경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빈 시내를 걸었습니다. 쇤부른 궁전을 갔고 도나우강을 봤습니다. 승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되고 환자를 살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어요. 동생들, 환자들, 어머니.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돌본 적이 없어요. 승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것은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날 승우는 제게 종이 한 장을 줬습니다. 이게 제 고향 주소예요. 포항이라는 곳이에요.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오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연락할게요. 승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임신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승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는 불통이었습니다.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공방 앞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승우는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박정숙 여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떠났어요. 왜요? 빚 때문이에요. 이 공방이 망했어요. 전 주인한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요. 승우는 의사였지만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박정숙 여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승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세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야.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요.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요. 일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밥값은 제가 벌겠습니다. 당신 임신했잖아요. 무슨 일을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힘든 일도 해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정숙 여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뒤에 떠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포항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작았습니다. 앞쪽은 가구를 전시하는 공간이었고 뒤쪽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톱과 망치, 샌드페이퍼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혼자 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 주인이 하던 곳이에요. 제가 인수했는데 빚만 떠안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왜 의사를 그만뒀습니까? 박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를 계속 깎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웠고 집들은 낮고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대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한국말을 할 줄 몰랐지만 몸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일랜드. 할머니는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이네. 관광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과자 하나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무를 나르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박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뭐라고 해요? 혼자 한국까지 왔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십니다. 왜요? 걱정하실까 봐요.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하는데 제가 또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박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숙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승호 방 좀 치워요. 너무 오래 비워뒀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승우와 박정숙 여사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승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그 눈빛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방 한쪽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나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깎은 작은 동물들,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베개 하나. 나무로 만든 베개였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향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승우가 만든 걸까요? 저는 그 베개를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방에서 승우가 자랐고 공부했고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방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빚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꼭 오세요. 제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승우, 당신 어디 있어요? 저는 당신을 찾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잤습니다. 나무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베개는 승우가 만든 건가요?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의사가 됐지만 결국 공방으로 돌아왔죠. 왜요? 환자를 잃었어요. 수술 중에 사고가 났어요.
승호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로 달라졌어요. 의사 생활을 접고 여기 와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호도 상처가 있었구나. 그 상처를 제게 말하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이 공방을 인수했어요. 전 주인이 빚을 떠안기고 떠났거든요. 승호는 여기서 새 시작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님은 없고 빚은 늘고. 박정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승호는 돈을 벌러 떠났어요. 원양어선에 승선했어요. 2년 계약이에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양어선. 그곳은 연락이 끊기는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승호가 연락하지 못한 걸까요? 언제 돌아옵니까? 올해 안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올해 아니라면 곧입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 공방을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의사라고 했죠? 네. 그럼 이 베개 보세요. 승호가 만든 건데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목각도를 맞춰준대요. 하지만 아무도 안 사요. 저는 베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저는 수면 장애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목 통증, 불면증, 스트레스. 이 베개는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홍보하면 팔릴 것 같아요. 박정숙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홍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베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외국 여자 뭐 하는 사람이래? 임신했던데 애 아빠는 어디 있대? 박 여사네 집에 얹혀 사네. 저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지만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마을 보건소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남편은요?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가족이 없어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서 출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린 씨.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김대수라고 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사네 공방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김 이장은 친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람한테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이장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방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들어와도 가격을 묻고 나가곤 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인터넷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정숙 여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면 베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수면 건강 제품이 인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천연 소재, 수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베개를 온라인으로 팔아보는 게 어떨까요? 온라인? 어떻게요?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죠. 외국인 여의사가 한국에서 만난 전통 수면 베개 이야기요. 박정숙 여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해볼 만합니다.
저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방 풍경, 나무 베개, 바다 전경, 그리고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온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베개를 만났습니다. 이 베개는 제 삶을 바꿨습니다.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두 개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팔리네요. 네, 시작이에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장을 하고 박정숙 여사는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계십니까? 박정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전주인 빚 받으러 왔습니다. 4천만 원 기억하시죠?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이미 1년 넘게 기다렸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이 가게 압류합니다. 남자들은 협박하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네요. 정말 끝이에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4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불가능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판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홈쇼핑. 한국은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거기 나갈 수 있다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홈쇼핑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홈쇼핑?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누가 우리를 내보내줍니까? 일단 신청해봅시다. 안 되면 말고요.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홈쇼핑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품 사진, 스토리, 그리고 제 소개를 담았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님, 됐어요. 답장이 왔어요. 박정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홈쇼핑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저는 갔습니다. 담당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품은 좋아 보이는데 스토리가 약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의사, 임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담당자는 듣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감동적이에요. 그럼 방송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완판 보장 못해요. 그리고 출연료도 없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저는 포항으로 돌아와서 박정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해요. 몇 개나요? 500개 목표로 하죠. 박정숙 여사는 놀랐습니다. 500개요? 우리 둘이서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홈쇼핑 나간다면서요?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마을 청년 몇 명 보낼게요. 정말로 청년 3명이 와서 도왔습니다. 포장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에린 씨, 힘내세요. 응원해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베개 500개가 준비되었습니다. 방송 전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배는 불러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몸 상태가 괜찮습니다. 해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스태프들이 놀랐습니다. 임신하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분장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큰 배, 떨리는 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에린 할 수 있어. 이건 승우를 위한 일이야. 아이를 위한 일이야.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에린 맥그리거 씨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린 씨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뭔가요? 저는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통 나무 수면 베개입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저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베개는 제 삶을 바꿨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평생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베개를 만났고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베개는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베개는 한 사람이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손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베개를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0개, 100개, 200개. 진행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반응이 뜨겁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500개가 완판되었습니다. 추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담당자가 달려왔습니다. 대박이에요. 추가 생산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종 판매량은 800개였습니다. 매출은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포항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됐어요. 완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됐어요? 네, 빚도 갚을 수 있어요. 그날 밤 공방에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김 이장이 술을 들고 왔습니다. 에린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제 자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뱃속 아이는 곧 태어날 것입니다. 승우, 제발 제 시간에 돌아와 주세요. 홈쇼핑 이후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여사와 저 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청년 3명이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작은 공방은 이제 작은 공장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나무를 깎고 다듬고 포장했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주문 관리, 고객 응대, SNS 운영. 박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느 날 포항 5일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손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정숙 여사와 함께 베개 20개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겨울 시장은 추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잔뜩 껴입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베개를 진열했습니다. 수면 베개 팔아요. 박정숙 여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겨울에 베개를 누가 사? 비싸 보이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 잘 주무세요? 이 베개 한번 써보세요. 한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 베개예요. 목이 편해져요. 나무? 딱딱하겠네. 아니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할머니가 만져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부드럽네. 누워보시겠어요? 저는 작은 매트를 깔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누웠습니다. 어머, 이거 괜찮은데? 목각도가 맞아서 편하시죠? 그네. 얼마야? 8만 원입니다. 비싸네. 깎아줘. 저는 박정숙 여사를 봤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만 원에 드릴게요. 그래, 하나 줘. 첫 판매였습니다. 할머니는 베개를 들고 가며 말했습니다. 옆집 순이한테도 말해줄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 아냐? 맞아, 외국 여자가 파는 거. 임신했는데 대단하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베개의 효능, 제작 과정, 스토리.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베개 2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팔렸어요. 정말 다 팔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가져와야겠어요. 그날 저녁 공방에서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에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됐어요. 아니에요. 저도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박정숙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호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승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 혼자 키웠거든요. 승호는 저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되고 대학병원에 들어가고 성공했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수술 중에 환자가 죽었어요. 승호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승호는 자책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둔 건가요? 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렸어요. 의사 그만두지 말라고요. 하지만 승호는 고집이 세요. 박정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이 공방을 인수했어요. 새 시작을 하려고요. 하지만 빚만 늘었어요. 저는 승호한테 미안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승호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원양어선에 간 건가요? 네.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요. 2년 계약이에요. 올 연말이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승호도 힘들었구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구나. 에린 씨. 박정숙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요. 저는 박정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사님이 저를 받아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승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승호,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 고향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해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홈쇼핑 매출로 빚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왔을 때 박정숙 여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액입니다. 남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제 힘으로 벌었어요. 채권자들은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공방은 이제 빚이 없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숙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전주인 조카입니다.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도 빚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차용증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서류를 받습니다. 정말로 전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봐요. 저는 모르는 빚이에요. 공방을 인수하면서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박정숙 여사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봐도 됩니까? 남자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이 공방에서 일합니다. 외국인이 왜 끼어들어요? 저는 참고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정말로 모든 채무 승계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차용증 날짜가 이상합니다. 공방 인수 이후에 작성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요? 증거 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날짜보다 한 달 뒤입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무튼 빚은 빚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들은 나갔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끝이 없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변호사를 구하면 돼요. 변호사 비용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김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 남자들이 화난 얼굴로 나가던데. 저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 소문 안 좋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 줄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김 이장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날짜 조작이 보이고 전 주인의 다른 채무 기록과도 맞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여사네 또 빚쟁이 왔대. 공방 망하는 거 아냐? 손님이 줄었습니다. 주문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박정숙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의가 이기길 바랍니다. 작은 응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해보는 게 어때요? 법적 비용 모으는 거요. 저는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온 의사 에린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꼭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박정숙 여사도 울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 말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날짜 조작, 전 주인의 다른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박정숙 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에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밤 공방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 이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에린 씨와 박 여사의 승리를 위하여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승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법정 승리 이후 공방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여의사 한국에서 기적을 만들다. 임신 9개월 몸으로 법정 승리.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이제 쉬어요. 곧 아이 낳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요. 안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저는 결국 쉬기로 했습니다. 방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올 때까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승우가 나타났습니다. 에린, 미안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갈게요.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올까요? 다음 날 아침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에린 씨, 아기 나오나 봐요. 병원 가야 해요. 급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저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요? 박정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악을 썼습니다. 으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저는 숨을 몰아쉬며 힘을 줬습니다.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우는 아기.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승우와 닮았습니다. 승우, 우리 딸이야. 박정숙 여사도 들어와서 아기를 봤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다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 바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다? 네. 바다는 넓고 깊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게 자라길 바라요. 박정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바다는 건강했습니다. 저는 매일 바다를 안고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야, 저기 진짜 바다 보이지? 내 이름이야.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공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업고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 예쁘네. 엄마 닮았어.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승호한테서 편지 왔어요. 정말요? 네. 읽어볼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돈을 다 모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승호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박정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승호한테 편지 쓸게요.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곧 승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며칠 뒤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백화점 바이어였습니다.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당신 이야기가 유명해요. 우리 고객들이 관심 많아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바이어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백화점 입점을 준비했습니다. 제품을 더 다양화했습니다. 베개뿐 아니라 목 쿠션, 발 마사지기, 등받이 모두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디자인도 개선했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3개월 뒤 서울 백화점에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행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바다를 안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이 에린이에요? 아기 예쁘네. 한국말 잘하네. 저는 간단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날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박정숙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대박이에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승우였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바다는 이미 5개월이 되었습니다. 웃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승우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아빠가 곧 올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바다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포항 마을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야, 눈이야. 예쁘지? 바다는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공방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매출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도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바다를 재우고 잠깐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바닷바람이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에린.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위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승우. 승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승우예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승우. 정말 당신이에요. 승우도 저를 안았습니다. 에린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승우는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왜요? 할 수 없었어요. 배에서는 연락이 안 돼요. 편지도요? 편지는 한 달에 한 번만 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한테만 보냈어요. 저는 그를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빚은요? 다 갚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승우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승우,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공방으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저는 요람을 가리켰습니다. 승우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바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에요. 승우는 저를 봤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이름은 바다예요. 승우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빠가 됐어요? 네. 승우는 무릎을 꿇고 바다를 봤습니다. 미안해, 바다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바다가 눈을 떴습니다. 승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빠인데 웃었습니다. 승우는 더 울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안아서 승우에게 줬습니다. 안아보세요. 승우는 조심스럽게 바다를 안았습니다. 가볍네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승우는 바다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에린. 당신 혼자 다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만남, 임신, 한국 방문, 공방 일, 법정 싸움, 바다 출산. 승우는 듣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승우는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에린. 저도 사랑해요. 박정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승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승우,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도 울었습니다. 많이 고생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승우는 바다를 안고 밥을 먹었습니다. 바다는 승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승우가 말했습니다. 이 공방이 이렇게 변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박정숙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에린이 해낸 거야. 에린이요? 그래. 베개를 팔고 홈쇼핑도 나가고 백화점에도 입점했어. 이제 직원이 10명이야. 승우는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당신도 함께 해요. 네. 물론이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일들. 승우는 원양어선에서의 고된 생활을 말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의 도전을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승우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승우는 바다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아니요. 당신 닮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승우가 말했습니다. 에린 결혼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승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린 맥그리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였습니다. 바다가 자고 있는 방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해졌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승우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김 이장이 주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땅에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승우 옆에 섰습니다. 바다는 박정숙 여사가 안고 있었습니다. 바다도 예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귀화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승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만났고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10명의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10명이요? 네. 저는 7 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큰 가족의 따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제게 생명을 줬으니까요. 저도 10명의 생명으로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한 각오시네요. 진심입니다. 몇 달 뒤 귀화가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백예린, 승우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국적 증서를 받는 날 저는 울었습니다. 승호와 박정숙 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다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에린. 아니, 백에린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승호가 합류하면서 디자인이 더 좋아졌습니다. 승호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아기 침대, 책상, 의자. 모두 친환경 나무 제품이었습니다. 해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엄마. 손녀도 보고 싶구나. 곧 데리고 갈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승호, 바다, 그리고 저. 어머니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오셨습니다. 에린, 엄마.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다를 안아보셨습니다. 예쁜 아가구나. 엄마 닮았어요. 그래, 너 닮았어. 우리는 고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승호는 제가 자란 곳을 봤습니다. 여기가 에린이 자란 곳이에요? 네. 아름다운 곳이네요. 당신 고향도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동생들도 왔습니다. 피오나, 리암, 그리고 다른 동생들. 모두 바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하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간의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항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왔다고. 이곳이 제 집이라고. 공방에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바다 많이 컸네요. 그래요? 2주 만인데.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와 저는 바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승우가 말했습니다. 에린, 아니 백에린. 저는 웃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여기까지 왔고 모든 걸 잃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사님도 계셨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그래도 당신이 시작했어요. 저는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요. 네. 함께요. 바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었습니다. 저희는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강할 것입니다. 우리 딸은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승우는 놀랐습니다. 쌍둥이요? 네. 남자아이 둘이래요. 와. 승우는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공방은 이제 법인이 되었습니다. 포항 힐링 수면이라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도 새로 지었습니다. 연매출은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와 승호는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나무 만지는 게 좋아. 박정숙 여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 아들은 2026년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울, 한빛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과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두 돌이었습니다. 동생들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기, 아기. 바다는 동생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기도 했습니다. 회사 일, 육아, 그리고 새로운 사업. 저는 수면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수면 장애 환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클리닉은 포항 시내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백 원장님 덕분에 잠을 잘 자요. 베개도 좋고 상담도 좋아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7년 저는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결이었습니다. 한결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바다, 하늘, 한빛, 한결. 집은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승호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아침에 밥을 먹이고 놀아주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쳐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승호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요. 네. 박정숙 여사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아이들 봐줄게. 너희는 일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8년 저는 네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솔이었습니다.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섯이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귀화자 다섯 아이 엄마. 포항의 기적, 백예린 이야기.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개만 수락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10명 낳을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했으니까요.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제게 생명을 줬으니까요. 저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명의 생명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백예린 대표 화이팅! 저는 고마웠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8년 연매출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은 50명이 되었습니다. 제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수면 베개, 가구, 홈 인테리어, 수면 클리닉 모두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백예린 대표는 포항의 자랑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도시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저는 포항을 알렸습니다. 국내외 행사에 참석했고 포항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백예린 대표 공방 보러 왔어요.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카페도 생기고 게스트하우스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에린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2029년 현재 저는 38입니다. 아이는 5입니다. 바다는 7살, 하늘과 한빛은 5살, 한결은 3살, 한솔은 2살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더 낳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승호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몸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바다야. 한우라 한빛아 학교 가야지. 한결아 한솔아 밥 먹자. 아이들은 웃으며 일어납니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듭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이름을 압니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합니다. 어제 아들 생일이었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직원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저도 직원들을 아낍니다. 우리는 가족 같습니다. 오후에는 수면 클리닉에 갑니다. 환자들을 봅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백 원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엄마, 엄마 왔어? 저는 아이들을 안습니다. 하나하나 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놉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줍니다. 바다는 이제 한글을 읽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바다구나. 우와. 하늘과 한빛은 장난을 칩니다. 형아, 잡아봐. 너 기다려. 한결이는 조용히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한솔이는 제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승우와 차를 마십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입니다. 승우가 묻습니다. 후회 없어요? 없어요. 전혀요. 다행이에요. 저는 승우를 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웃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씁니다. 한국어로 씁니다. 이제 한국어가 편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남편이 옆에 있고 일이 잘 되고 모두가 행복하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가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 10명의 아이를 낳겠다. 이 나라에 보답하겠다. 일기를 덮고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1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입니다. 꿈에서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 현실이 꿈보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예린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의사였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5 아이의 엄마이고 회사 대표이고 수면 클리닉 원장이고 포항시 홍보대사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제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생명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아직 5명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예린이니까요. 한국 여자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0명의 아이와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매일 써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